능력을 보 능력 시험을 볼 거고요. 이제 기준은 이제 3 단계로 해서 ABC. 이제 남자는 이제 35 이상이 A, 여자는 20 이상이 A, 이제 남자는 30 이상이 B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전골 해 가지고 위로 서서 이제 숙이는 이제 그 유연성 테스트고요. 이제 보시면 남녀 기록은 다 비슷할 겁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똑같이 3 단계로 진행될 거고요. 기록을 보면은 남자는 230 이상이 A, 210 이상이 여자는 A, 이렇게 기록 측정을 해 가지고 수행 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아마 9월 말쯤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거점 학교 등록 학생 확인해 달라고 아마 제가 연락을 하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가 가지고 "거점 학교 성북고등학교 신청했습니다. 이제 등록 확인해 달라."고 가서 담임 선생님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학교로 등록 확인됐다고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은 제가 이제 성적부터 해 가지고 카세트, 자율활동, 진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친구들이 있다 얘기할 친구가 있다고 제가 연락을 하면은 그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입력하고 싶거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카세트기랑 해 가지고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은 공지사항이나 하면은 아마 투표를 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참가가 가능한지 안 할 수가 없는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잘 대답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동국고등학교 이제 거점 학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수행 평가는 이렇게 본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은 그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네, 혹시 마이크 켜고 말하기 좀 곤란하면은 채팅으로 해 가지고 적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받아가지고 다 네. 할까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공유하기 허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얼굴 잘 보이시죠? 저는 여한구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조재호 선생님께서 그 성적 처리 관련돼 있는 거 그리고 수행 평가는 아까 보는 거 말씀드렸는데 너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고 음, 어, 수행평가 보실 때는 오셔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측정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다음에 그 평가 기준이 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성적은 아마 보통 다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관련된 부담은 안 가지시는 게 좋고요. 음, 그두 번째는 제가 화면 공유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제가 소통하는 걸 좀 좋아해서 혹시 1학년 분들 채팅창에다 이름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어, 1학년, 내가 1학년이다. 채팅창에 글을 한번 써주세요. 채팅창에 임서민, 오케이, 고마워요. 잘 듣고 있구나. 태래, 준혁이, 인하,
여경, 네, 승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 두 분이서 같이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혼자 들으시면은 오다가 안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계열과 관련돼서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사실은 입시와 관련돼 있는 거, 그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지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랑 같이, 그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저희 학교에서 해주는 컨설팅처럼 졸업생 졸업생들이 같이 와서 입시 관련돼 있는 설명들을 되게 많이 해줘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는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수업이 막 되게 빡빡하게 진행되거나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 관련돼서도 조금은 네 저희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만점 기준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해 줄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 사이트는 다 알고 계시죠? 요 콜라 캠퍼스라는 사이트는 제가 채팅창에다가 다시 한번 링크를 올려 놓을게요. 여기에 오셔서 가입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시피 여기 수강 신청 누르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수강 신청 눌러서 네, 다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혼자 듣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예요. 음. 포털 사이트에다가 대학 어디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치면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죠?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요거와 같은 네, 요와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입시 관련돼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거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본인이 스스로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위에 보이시는 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눌러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서 여기에서 학과 정보를 치시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만져보시면 아마 금방금방 다 하실 거예요. 여기서 관련 학과 뭐 예를 들면은 체육,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대학교가 쭉 나오죠. 그래서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누르면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저 위에 있는 키워드를 뽑았었던 대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입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라고 치면 아니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입 정보 포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앱스토어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둘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직접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여기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로그인하고 본인 성적을 넣는 거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성적 넣는 방식이 좀 어, 처음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셔서 보신 다음에 내용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건국대학 가고 싶다 그럼 건국대학교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보실 수 있다고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도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설명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수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코로나 때문에 3주 동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온라인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실기 중심보다는 다양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담은 안 가지시면 돼요.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시험을 본다. 그런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꼭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일반고, 자공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밑에 링크 채팅창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같이 오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희 학교 지금 거점학교 처음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성적 입력하는 방식은 제가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길어질 것 같으면 오프라인 너무 오프라인이 좀 수업이 금방 안 올 것 같으면 제가 온라인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본인이 보시고 싶은 대학의 정보를 여기 직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과 정보 혹은 대학 정보를 찾으셔가지고 눌러보시면은 수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정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모두 다 잘 보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학사 운영, 그러니까 저희 2학기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랑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렸던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없으시나요? 없으면 없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다한이도 들어와 있네요. 다한이는 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사대부고, 건대부고, 정의여고, 성진여고, 송곡고, 성공여고, 용문, 재현, 청량고, 효문, 휘봉, 해화여고, 해화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청원여고. 이번에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어, 저희가 그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해드리면 저희가 체육과 관련돼 있는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체육과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 졸업생들이 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연락처를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대학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라는 내용들 있으시면은요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조금 뒤에 이제 조재선 선생님께서 실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실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조재선 선생님께 그리고 이제 성적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 처리하는 것은 조재호 선생님께 그리고 입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리셨다가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조재선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실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 혹은 마이크 키신 다음에 물어보시면 되세요. 뭐 수업 관련된 것도 괜찮고, 뭐 입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제 목,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 아,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아, 이거, 이거 내가 지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 지금, 이 소리가 왜 아무것도 안 들리지? 최 선생님, 지금 화면 공유 되게 잘 됐고, 아,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네네네, 선생님, 지금 목소리 엄청 잘 들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송곡고등학교 조재산입니다. 아, 제가 조금 급하게 차에서 하느라고 조금,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급하게 차에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죄송해요. 지금 급하게 노트북으로 차에서 하느라고 제가 좀 버벅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용인대학교 이제 용인대학교 수시 실기 전형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실기 전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 변경된 게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변경된 거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에서 10m 반복 달리기가 이렇게 보시면 10m 반복 달리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m 반복 달리기는 잠시만요. 변경 전에는 이렇게 제자리 멀리뛰기와 제자리 높이뛰기 그리고 10m 반복 달리기가 있었는데 한 종목이 사라지고 변경 후에는 이렇게 실기 종목이 배점이 틀려졌습니다. 배점이. 자, 100점 만점이었었는데 150점 만점으로 바뀌면서 급간이 점수가 11점이 차이 나네요. 50점에서 이제 150점에서 139점으로 다음 단계에 떨어지면 139점으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28점, 117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그렇고요. 제자리 높이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점은 똑같고요. 실기 기준표는 전과 변동사항 없이 만점이 75 이상, 그리고 한 단계 1감을 하게 되면 73 이상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에서 특별히 준비해야 될 상황은 실기장에서는 대략 학생들이 특수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동국대학교처럼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실기 시간은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시간은 약 1시 30분부터 2시 30분 이내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실기장 내에서 대기하는 복도에서 자기 관리를 유지한 채 자유롭게 몸풀기를 가능하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몸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장에서 이제 실기를 준비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제자리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칸이 가로 세로 70cm로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착지할 때 찍고 착지할 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두 발이 칸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파울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발이라도 칸에서 나가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파울로 간주를 하게 돼서 2차 시기 중에 1차 시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착지를 잘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시험 치르기 전에 손을 이렇게 들고 옆에 감독관이 팔을 이렇게 뽑아주는데 팔을 많이 뽑는다고 많이 뽑히면 아무래도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뽑히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합격 사례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실기가 10m 반복 달리기가 없어져서 아무래도 내신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조금 정도는 내신 비중이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합격 사례는 이렇게 다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인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부 체육학과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요거는 이제 급간이 5점 정도입니다. 150점으로 세 종목에서 두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00점 만점에서 배점이 150점, 그리고 145점, 140점 이렇게 5점씩 떨어지게 되네요. 실기 기준은 똑같고요. 배점만 떨어지는 걸로 확인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25m 왕복 달리기가 바뀌었죠. 25m 왕복 달리기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25m를 4번을 왕복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종목이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거나 파울을 해서 또 다시 뛰는 경우, 또 이렇게 다시 뛰는 경우에 기록이 많이 늦어져서 엄청나게 조금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도 요 25m 왕복 달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25m 왕복 달리기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종목은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메디신볼 던지기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합격 기준은 10감 안으로 이렇게 작년 기준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새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6감 정도에서 막아야 합격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 기준표를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가 3m 이상 뛰어야 되고 여학생은 250 정도. 제자리 멀리뛰기는 대부분 좀 만점을 받아놔야 그래도 좀 합격률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는데 메디신볼 던지기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12m에서 이제 11.5m 정도까지 던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6초 중반 정도를 뛰어줘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m 왕복 달리기는 이렇게 폐지한 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1순위가 수능 영어 같은 동점자라면 영어 점수가 높은 친구가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어 점수도 똑같다면 2순위는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가 조금 중요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점자가 나와서 제자리 멀리뛰기 순위로 기록으로 마지막에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좀 잘 뛰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 번째 순위로는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 에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종목인데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는 9m에서 출발을 합니다. 9m에서 왕복 달리기를 4번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꼬링 지점은 출발선 뒤에 4m 후에 이렇게 4m 후에 착지를 하는, 착지가 아니죠. 4m 후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까지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m 왕복 달리기 같은 경우엔 보통은 5-4 스텝을 사용하지만 9m로 짧기 때문에 4-3 스텝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4-3 스텝을 사용하고 준비를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이 타올 2번이면 실격이죠. 그래서 2회 준비하는 중에 첫 번째 시기에 조금
90% 정도 띄워주고, 두 번째는 조금 기록이 안 나왔다 싶으면은 110% 이상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다음, 에리카에서 이제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실기장에서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기장소에서는 몸을 잘 풀고 들어가줘야 기록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집합 장소 뒤에서 몸을 풀 수 있는,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합니다. 실기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몸을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몸을 잘 풀고 스트레칭을 계속 유지한 후에, 그리고 시험에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메디시 공 던지기가 조금 미끄럽다고 하네요.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바닥이 많이 미끄럽다고, 한양대 에리카 체육관 바닥이 미끄럽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미끄럽다는 핑계로 넘어졌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미리미리 좀 미끄러운 부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성결대학교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는 10m 왕복 달리기하고 시덥 1분, 윗몸 일으키기, 1분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m, 그리고 제자리 멀리 뛰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 달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가 폐지가 되고 10m 왕복 달리기가 폐지가 됩니다. 80m 왕복 달리기는 우천시에는 25m 4번 반복 달리기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경 후에는 이렇게 기준이 돼 있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9.9초, 별로 그렇게 아주 빠른 기록은 아니에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친구들이 9.9초를 많이 뛰는데, 이것도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점수로 올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내신 비중으로 합격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실기는 되도록이면 올 만점을 받고 들어갈 수 있게. 올 만점은 80m 9초 9, 제자리 멀리뛰기 280, 윗몸 앞으로 굽히기 24. 이렇게 밀면 실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1초 5, 그리고 235, 그리고 윗몸 앞으로 굽히기 27. 마찬가지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25m 왕복 달리기. 우천시에 25m 왕복 달리기가 이렇게 실시되는데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점 만점이고요. 17초 5.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19초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이렇게 좀 주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통 뭐 80대 1, 100대 1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치렀는데 실기 종목이 두 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널널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종목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와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m 반복 달리기 같은 경우엔 체육관을 사용했었는데 체육관이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체육관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m 달리기 같은 경우 주의사항에서는 출발 신호 깃발을 내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내리자마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깃발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제 예측 출발을 하게 되면 파울로 간주를 하고 또 마찬가지 두 번 하게 되면 실격을 되니까 예측 출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의 레인을 넘어가지 말고 자기 코스가 있죠. 그 코스를 지키면서 뛰어야 합니다.
옆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면 두 학생이 같이 뛰게 되는데 한 명이 뛰는데 옆에서 이제 방해를 하게 되면 파울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하시고 뛰어야 되고요. 다음은 최정굴. 최정굴은 무릎을 구부리면 파울이겠죠. 그래서 무릎 파울을 조심해야 되고 측정기를 잡고 내려간 후에 팔을 뽑는 것이 이제 가능하니까 측정기를 최대한 잡고 몸을 충분히 늘린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감독관이 이렇게 센서로 하지 않고 이제 감독관이 이제 딱 떨어진 위치를 눈대중으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기록이 조금 널널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조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만점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명대학교 이제 천안입니다. 50m 달리기가 폐지가 됐는데요. 50m 달리기 체육관에서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5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 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좌정굴, 제자리 멀리뛰기 이렇게 두 종목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280입니다. 280 만점 기준이.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234. 그리고 좌정굴 같은 경우는 28.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30. 31이죠. 31. 아니죠. 남학생 같은 경우는 만점 기준이 32, 여학생 같은 경우가 34. 제가 합격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남학생 같은 경우 29 정도를 밀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학생 경우는 한 32 정도를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이 한 50m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 기준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남학생 한 단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실기장 분위기는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제 몸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몸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약간씩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는 이제 보통 학교와 마찬가지 이제 기준을 별 차이 두지 않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좌정굴 같은 경우는 한 손이라도 조금이라도 밀게 되면 손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손을 밀지 않고 한 손이라도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파울이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굽히게 되면 파울입니다. 그리고 3초 동안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3초 동안 버텨야 기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명대학교 정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바뀐 부분인데 상명대학교는 정시에서 윗몸 일으키기하고 아니 윗몸 일으키기 아니군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제자리 높이뛰기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농구 골밑슛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35% 제자리 멀리뛰기가 35% 들어가고요. 제자리 높이뛰기가 30% 그리고 좀 왕복 달리기가 35% 이렇게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남대학교입니다. 강남대학교는 이렇게 실기가 변경 전에는 2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이렇게 있었는데 20m 왕복 달리기를 폐지를 했죠. 20m 왕복 달리기를 폐지를 해서 제자리 멀리뛰기와 메디신볼 던지기 이렇게 두 종목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제가 수도권까지는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전국구에서 바뀐 학교들이 조금 꽤 있네요. 그래서 강남대학교 스포츠복지 전공 같은 경우는 또 20m를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건양대학교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도 마찬가지 20m 왕복 달리기와 제멀 이렇게 두 종목만 실시를 하고 시덥과 농구는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대학교죠. 대전대학교 건강운동관리학과는 마찬가지 윗몸과 그리고 대진대학교 생활체육학과도 마찬가지로 윗몸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실기 종목은 20m 왕복 달리기하고 제멀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대학교 체육학과도
최후굴은 뭐냐면요. 엎드려서 머리를 위쪽으로 드는 거예요. 좌전굴은 숙이는 거지만 최후굴은 뒤로 거꾸로 이제 척추의 유연성을 보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들어서 턱과 바닥과 지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이걸 최후굴이라고 합니다. 최후굴, 백을력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제멀과 사이드를 폐지를 했네요. 그리고 백석대학교가 좀 중요한데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를 했어요.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비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 왕복 달리기와 제멀 이렇게 두 가지를 실시를 하고 스포츠과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아까 설명한 대로 정시에서 세 가지 종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과 20m 왕복 달리기와 제멀, 윗몸이 폐지가 됐죠. 충청권에서는 대부분 윗몸을 다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는 마찬가지 아까 심미와 윗몸을 폐지를 했죠. 그리고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농구 전공은 농구 전공과 축구 전공 이 두 전공은 게임을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데 게임 하는 거를 이제 폐지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측정을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용인대학교 아까 설명한 대로 용인대학교고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전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는 좌전구를 폐지를 했네요. 그래서 20m 왕복 달리기와 제멀 그리고 용인중원대학교 스포츠산업전공은 지런, 지그재그런이죠. 지그재그로 달리는 측정 달리기인데 제멀과 그리고 좌전굴 이렇게 두 가지만 보네요. 그리고 한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제멀과 100m 마찬가지로 지런과 농구 폐지를 했고요.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m 왕복 달리기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했는데요. 실기를 준비를 하다가 또 이렇게 폐지가 돼서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이제 종목들이 비중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을 보는 학교들도 내신 변별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기를 자기가 못하는 종목이 폐지가 됐다고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나머지 종목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실기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이크 넘겨서 선생님들께 넘길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세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네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선생님들끼리 준비를 잘 해서, 온라인 어쨌든 이제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요 수업들 잘 준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